기준이 있는 투자, 깡센 인사이드에서 함께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조현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환율적인 부분이 1233원, 그러니까 어제보다 좀 더 높게 형성이 된다는데, 요 근래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미선물에 하락하는 부분도 있고, 중국 증시가 하락폭을 키우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환율 자체가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현재는 시총 상위를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이어진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지수 자체는 굉장히 약한 흐름이 이어지는데 반해서 강세를 띠는 업종들은 계속해서 나온다 이렇게 되는 모습인데 오늘 현재 들어오죠. 지금 현재 거래소를 보게 되면은 거래소가 1% 정도의 하락을 보인다는데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약 1.5배 이상 더 많다가 되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에서 좀 벗어난다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코스닥 역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좀 더 많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지수 역시 좀 더 강하다 됩니다. 어제 이제 선물 쪽에서 이제 만기였죠. 만기가 끝날 때 동시효과로 높게 형성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따른 베이시스 악화 이것도 오늘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들어왔었던 금융투자에서의 물량이 역시 또 나간다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다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 되겠죠. 그리고 유가라든지 환율도 어느 정도 단기 고가가 만들어졌다 이 가능성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업종별 종목별로 계속해서 이어진다 되는 거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시총 최상위에서 LG에너지 솔루션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빠진다 되고 그 상태에서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까지도 하락을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가 지수의 하락을 끌고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반면에 시장에서 이제 강세를 띈다 되는 쪽에 요 근래 강세 띄었던 것들의 흐름에서 계속 이어진 것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다시 한번 신정부 수혜주다 이런 식으로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온다 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내수 관련된 유통이라든지 카지노 이런 쪽에서의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진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고요. 그 외적으로 건설도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대형 건설이 많이 움직였다면 오늘은 중형 건설과 건자재 쪽 그리고 건설 기계까지 확대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서 지수 자체는 여전히 바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지만 강세 자체를 보게 되면은 뭐 초반에 금융에서 은행 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해운주, 그다음 리오프닝, 그다음에 건설, 조선, 방사, 신재생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업종군들이 지금 현재 먼저 강세를 띠거나 이런 흐름을 계속 그려준다 되겠죠. 그럼 결국 문제는 시장에서 가장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IT,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에서가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 이쪽 자체는 지금 현재 러시아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기 전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먼저 보게 되면 수급에서가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거래소와 선물 역시 매도를 한다는데 이제 어저께 3월달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현재 갖고 있는 포지션은 없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들이 갑전에 갖고 있었던 매수분에 대해서 롤오버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 롤오버가 거의 없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롤오버가 없으니까 해지를 걸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상태, 즉 중립이란 구조로 만들었는데 결국 이 중립이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를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선은 중립으로 맞춰놓는다 이렇게 하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렇게 된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제 금융투자가 동시효과에 약 4천억 정도 매수 들어왔던 부분, 그 부분이 언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코스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히려 작년 11월 달 이후에 들어왔던 물량이 외인들은 거의 없었다 되고 오히려 매도가 많이 연초에 나왔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서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양호하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수 자체가 현재 내려온 자리가 2650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인다는데 이 가격이 앞서 2월 달에 저점 종가상에서 만들었던 자리이자 월요일 날의 종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선 종가상으로 지켜주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데 현재까지는 여기서 지켜진다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총 상위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현재 지수가 27포인트, 1% 정도 빠져 있다 되죠. 그러면 현재 27포인트가 빠져 있는데 지금 시총 최상위,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부터 이제 코스피 200에 들어오게 됐었는데 시총 최상위 이 세 종목만 하더라도 현재 20포인트가 넘는 하락을 차지한다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총 최상위에서가 빠지는 반면에 그 외적인 리오프닝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뭐 그 외적으로 뭐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쪽이 시세가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는 시총 최상위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흐름을 이어간다로 볼 수밖에 없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형 지수 같은 경우 종합주가 지수는 여전히 약하다 되고 대형 지수도 마찬가지로 더 약하다 되는데 중형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작년 11월 달에 저가 라인 때를 올라타서 지지까지 받아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추세를 넘어간다 되는 쪽이 선도주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선도주와 더불어서 중형 지수가 좀 더 먼저 넘어가서 상당히 높다 되는 거고요. 소형 지수 같은 경우는 먼저 거의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부분도 거의 비슷합니다. 박스권에서 더 밑자리로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강한 순서대로 보게 되면 중형이 가장 강하고 중소형이 강하고 그 다음에 코스다 그 다음에 대형이 가장 약하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이 부분은 시장에서 아직까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했을 때는 그쪽에서 반등이 좀 더 세질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시총 최상위 대형보다는 아무리 별로 싸다 이런다 하더라도 우선은 좀 더 중형이라든지 모멘텀 받는 쪽이 강하다 정도. 그렇다서 시총상위 대형 같은 경우 나쁘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바닥이란 논리는 동일한데 이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분이 좀 더 바닥을 만드는데 한 번 더 내려올 거냐? 아마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 우리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 부분이 언제냐 이 부분 모른다는 건데 이게 나온다 됐을 때는 반대적인 부분에서가 반등이 좀 더 세게 나타나고 그 외적으로 요 근래 강세됐던 쪽은 한번 차익실에 떨어진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선 시장 자체가 지금은 이슈라든지 새로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 되면서 차별화가 확대된다 이렇게 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뭐 옷장에 봐야 될 건 거의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해외 증시라든지 이런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었다는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가 되는 케이스인데 문제는 뭐냐면 변동성이 아직까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번 한 주가 거의 다 그렇게 나타났었는데 장중에 미선물이 초반에는 강세를 출발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었지만 실제로는 장중 미선물의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그래서 미증시는 뭐 급락이 좀 덜 나오거나 오히려 반등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 선발했다는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역시 또 미선물이 하락하고 이런 변동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이어진다 되면서 지수는 어차피 바닥은 동일하지만 계속해서 경계감을 만들어 준다 되는 거고 이 경계감이 있는 과정에서 시장보다는 업종 종목별 차별화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선도주들이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지수가 올라가고 이 과정이 나타나야지 시장에서 확실하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가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약하다 똑같고요. 그럼 환율이란 부분도 이제 1240원이라는 자리 때 전후로 한번 찍었으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라는 부분도 동일하고 역사적으로 2014년부터 거의 반복이 되는 케이스인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확연하게 바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벤트적인 부분에서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아직까지 이 부분도 아직까지 약하다 정도.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3월달 만기 후에 외국인 포지션이 중립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롤오버를 굉장히 많이 해서 넘어온다라고 해서 꼭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앞전에 12월 만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매수 롤오버를 해갖고 왔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 해지성으로 선물 매도가 단기적으로 더 크게 떨어지면서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돼버린 케이스였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현재 아예 포지션이 없다가 돼버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포지션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매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중립적인 위치에서 움직인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외국인들도 정확한 지금 시장에 대한 타이밍이라든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지금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문제 자체가 지금 예상했던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연준회의가 나타나는데 연준회의에서는 현재 금리를 0.25% 인상한다.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할 것 같고 만약 0.25% 금리 인상하게 된다면은 올해 연준회의 모든 회기가 할 때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한 차례씩 계속해서 올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결국 또 마찬가지로 상수가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준회의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경계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을 끝으로 이제 시장에서 연준회에서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냐 얼마큼의 상승을 하냐 이런 부분은 거의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금요일이라는 부분도 있고 다음 주 연준회에 대한 경계감이 아직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저께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란 부분이 그렇게 뭐 우려하거나 할 것도 없이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따라서 더 경계를 가질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장 심리라든지 것들이 그렇게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음 주 3월 중순 전후에서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될 거냐 이렇게 되겠죠. 자, 저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만기일 지나면서 지수는 계속 바닥권의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변동성 이어지고 있는 시장, 다음 주 3월 FOMC 관심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 4거래일 만에 하락하긴 했지만 계속 높은 레벨에서 유지되고 있고 오늘은 다시 상승하죠. 123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2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격리를 면제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또 여행주들이 또 움직이고 카지노주들이 탄력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또 실제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력도 계속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